자, 우리 교사는 우리 사범님들이 그래서 아이들과의 이런 교육 현장에서 강화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 됩니다. 왜냐면 이 강화물이 주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강화 계획에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계속 해줄 수도 있는 반면에 강화물의 잘못된 강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요 이 아이들의 동기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강화 계획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강화에는 즉 이제 이 강화물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? 강화물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물질적인 강화물이 있습니다. 물질적인 강화물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아까 전에 이상한 할머니에서 나왔듯이 뭡니까? 뭐 용돈을 줄 수도 있고요. 우리 태권도에서는 뭐 칭찬 스티커를 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상 포인트를 줄 수도 있겠죠.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우리 강화물.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. 사회적인 강화물. 어떤 겁니까?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워밍업을 하면서 달리기를 해요. 근데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미션들을 잘 소화하고 있어요. 그럼 그 아이에게 눈이 마주칠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주죠. 웃어준다든지 엄지척을 해준다든지 사회적인 강화물입니다. 이 아이들에게 꼭 가가지고 뭐 잘했니 뭐했니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지 않더라도 이거 한 방으로도 아이들의 굉장히 특정 행동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.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활동형 강화물도 있어요. 뭐 활동형 강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. 뭐 프로그램 자체에 레크리에이션은 없다만은 오늘 우리 품새 오늘 수업하는 날인데 공인 품새의 집중력이 굉장히 높으면 오늘 수업 마치기 5분 전에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. 그래서 아이들에게 활동을 강화물을 줄 수도 있겠죠. 그럼 뭐 이런 강화물들의 뭐 지금 생각나는 거 한 3가지 정도인데 강화물들을 그러면 결국에는 어떨 때 언제 아이들에게 사용할 것인가? 그것이 바로 강화 계획입니다. 그러면 강화 계획에는 일단 먼저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입니다. 간격이라는 시간적 의미고요. 그 다음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. 네. 횟수의 의미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간격과 비율은 또 나눕니다. 고정적이냐, 변동이 있느냐. 네, 비율도 마찬가지. 고정적이냐, 비율이 있느냐.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판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제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면은 아마 지금 현장에서 이제 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하고 체육 지도자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강화물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시간인데 고정적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. 내가 강하게 이제 특정 행동을 예를 들어서 집합 시간에 명상을 해요. 명상. 근데 이 명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이 명상 시간이 되면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음악이 틀어진과 동시에 한 명이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하고 싶다. 근데 그 바르게 하는 행동을 계속 증가시키고 싶어요. 그런데 시간을 고정해 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? 매주 월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부여하는 거죠. 네. 그것도 불특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, 결론적으로는 이 강화 계획이라는 것은 대상이 한 명일 수도 있고,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룹일 수도 있고요. 네. 그래서, 고정적으로 준다. 그러면 변동적이라는 건 뭘까요? 당연히, 이제 고정적인 것은 아이들이 이 강화물이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은 뭐예요? 월요일만 잘할 수가 있겠죠. 월요일만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변동적으로 주는 거죠. 그럼 변동적으로 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강화물을 주는 겁니다. 어떤 주에는 월요일날 줬다가 그 다음 주에는 수요일날 줬다가 그 다음 주에는 목요일날 줬다가 이 간격에 변동을 주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죠? 어떻게 되나요?
언제 강화를 받을지를 모르니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고정 간격 계획은 좋지 않은 아니에요. 이 고정 간격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. 변동 간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즉 고정 간격은 언제겠어요? 언제일까요? 바로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려 할 때. 그러면 고정적으로 계속 강화물을 주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계속 동기가 쭉쭉쭉쭉쭉쭉 지속되면서 그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. 왜냐면 처음 배우는 새로운 학습을 시키는데 변동으로 줘버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또 원래 잘하고 있는 겁니다. 원래 잘하고 있는 건데 고정적으로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죠? 이 고정적으로 주는 강화가 끊기는 순간 특정 행동이 사라지게 됩니다. 왜 안 주지? 아까 전에 이상한 할머니 아이들 보셨죠? 네,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보통은 과제에 따라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잘 사용을 해주셔야 한다. 네,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비율 이제 횟수죠, 횟수.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횟수는 과연 몇 번을 줄 것이냐입니다. 몇 번을 줄 것이냐.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을 줄 거다. 일주일에 7번을 다 줄 거다. 그게 뭐 그런 이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죠. 고정적으로 계속 정해져 있는 횟수만큼 강화물을 줄 것이냐, 아니면 변동적으로 줄 것이냐. 의미는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지속 가능성이라고 봤을 때 체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, 즉 우리들이 원하는 이 특정 행동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싶다. 그러면 강화계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? 당연히 변동적인 강화계획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고정적인 것은 아이들이 예측 가능하고, 네. 그 다음에 이 고정적인 것이 끊겼을 때에는 특정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오랫동안 이 아이들이 동기를 가지고 계속적인 학습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면 강화 계획에서 좀 변동적이고 변동적이고 좀 예측 불가능한 강화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떨 때 보통 강화물을 잘 주시나요? 그리고 어떤 강화물을 잘 주시죠?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. 아이들의 이런 수업 진행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내가 피드백을 주고 싶고 어떠한 강화물을 주고 싶을 때에는 항상 저는 이렇게 정적 강화물을 주는 편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자, 여기 전부 다 집합하고 있어. 왜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지? 바르게 앉습니다. 허리 펴세요. 메인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제가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어요. 짚었습니다. 그러면 그 아이는 순간적으로 되게 위축되게 되겠죠. 그런데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 아이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에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조금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? 사고가 아무래도 협소해집니다. 그 중에는 좀 겁먹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,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! 라는 개념이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잘 안 앉아있고 조금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몇 보였을 때 잘 앉아있는 아이들을 캐치해가지고, 정성윤 멋지게 앉아있니? 저라 어디 가디보다 더 멋지게 앉아있다. 시간 쓸 때 앉아! 이렇게 주는 것이 훨씬 이 수업의 맥락을 끊지 않고 유지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런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주의가 굉장히 산만한 아이예요. 수업에 좀 참여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주위 친구들에게 장난도 굉장히 많이 거는 친구입니다. 그러면 뭐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타임아웃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처벌적인 이제 어떠한 수요성 벌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네가 오늘 성윤이가 오늘 집합 시간부터 준비 운동할 때까지 관장님에게 집중을 하면
진짜 스피커 한 장을 주겠다.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. 즉, 한 번만에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이 습관과 행동이나 이런 언어 습관을 한 번만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이 아이의 특정 행동을 일단 먼저 굉장히 세심히 관찰을 하세요. 네, 관찰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이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아이가 1시간의 이 수업 러닝 타임 동안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앉는 것, 두 번째는 관장님 사모님을 보는 것, 세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멋진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, 뭐 네 번째는 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,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단계적으로 이제 강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요. 충분히 이 유쾌한 자극, 정적, 뭐 예를 들어서 칭찬 포인트,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잘못된 이런 행동이나 습관들을 충분히 고쳐 나갈 수 있다. 행동 계약서라는 걸 작성했어요. 집에서 우리 아이들 이제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계신 어머님들도 이 행동 계약서를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즉 아이들에게 이 행동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 행동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서로 협의하고 그 다음에 협의한 내용을 적어 내리다 보면 상대방도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 아이도 여기에 일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혀 없을 것 같지만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아이들은 책임감을 조금씩 다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행동 계약서 안에 뭐 어떤 행동들이 지켜야 되며 이 행동들의 뭐 예를 들어 이 행동들을 잘 지켰을 시간이나 시기를 정해놓고 아이들에게 보상물을 주는 사실 그거는 일상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.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번에 받아쓰기를 100점 맞아오면 너가 좋아하는 우리 콩순이 인형을 사줄게.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구두 계약이죠. 어떻게 보면. 그런데 이 행동 계약서를 활용해서 조금 이제 내가 고치고 싶고 어떠한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고 싶고 형성시키고 싶고 또 어떠한 특성 행동을 좀 감소시키고 싶다면 아주 유용한 교육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특정 행동의 형성과 증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강화물을 사용하는데 이 강화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. 그리고 정적인 강화물이 훨씬 부적 강화물보다 효과적이라는 거,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고정 간격, 변동 간격, 그 다음에 고정 비율, 변동 비율 이 지금 현재 카테고리를 시시때때로 잘 맞추어서 사용을 하셨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시다. 그리고 이 강화 계획을 잡으셨을 때 뭐 시기나 기간을 잡으시잖아요. 그런데 절대 짧게 잡지 마세요. 좀 더 길게 잡으셔서 천천히 서서히.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거나 잘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좀 길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강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요. 혹여나 우리 도장에 있는 지금 머릿속을 스치는 우리 개구장이들 몇 명 있죠, 그죠? 그 개구장이들에게 이러한 강화 계획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